여러분의 자녀는 건강하신가요? 특히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무엇을 먹여야 할까? 더 좋은 음식은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몇몇 음식들은 아이들의 몸을 완전히 망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모든 건강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꿀을 물에 타서 주기도 하는데요. 꿀이 아기에게는 절대로 먹여서 안 되는 음식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직 돌을 맞이하지 못한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영아 보툴리누스 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일본에서 생후 5개월을 갓 넘긴 아기가 꿀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보툴리누스증은 보툴리누스균이 만드는 독소로 유발되는 신경마비성 식중독입니다. 꿀은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잘 자라는 곳으로 독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분한 면역력을 갖춘 아동이나 성인은 꿀, 옥수수 시럽 등에 있는 극미량의 보툴리스균 독소를 간 해독 작용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간 기능이 미숙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선 미처 분해하지 못한 독소가 소장에 흡수되면서 신경, 근육 마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 약국 FDA, 질병통제센터, 미국 소아과학회, 독일 식품학회 등은 만 1세 미만 영아에게 꿀을 먹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꿀 제품의 주의사항에도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먹이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꿀이 들어간 죽, 이유식, 음료, 과자 등 가공을 거친 식품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보툴리누스균 독소가 미량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 포자는 열에 매우 강해 100도에서 6시간 이상 가열해야만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수로 영아에게 꿀을 먹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꿀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만약 영아가 보툴리누스증에 걸렸다면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간단한데요. 이때 알아야 하는 것은 구토나 설사 등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가 보툴리누스증에 걸렸다면 변비를 앓고 행동이 느려지고 침을 흘리고 평소와 달리 눈꺼풀이 처지고 머리를 가누기 힘들어하고 또한 평소와 달리 팔 및 다리가 축 처지고 나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입니다. 한편 모유를 하는 아기의 엄마는 꿀을 먹어도 되는데요. 독소 입자가 커 모유를 통해 전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꿀 이외에 아기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다른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2돌 이후부터 먹이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 주위가 붉어지거나 복숭아를 만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둘째,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은 노른자부터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숙 달걀은 10개월부터 먹일 수 있지만 흰자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으므로 돌 이후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요네즈, 슈크림빵, 아이스크림, 비스킷 등 달걀 흰자가 함유되어 있는 가공식품들도 돌 전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생우유입니다. 젖소에서 짜낸 것을 가공하고 영양분을 보충해서 소화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 분유와 달리 생우유는 살균 과정만 거친 제품이라 장 기능이 미약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많은 돌전 아기에게는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장 늦게 먹이는 게 좋습니다. 조리 후에는 기름 없이 구워 먹이고 기름 많은 껍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리 후에도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에게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아기에게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철분, 칼슘 및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단단한 두부는 최고 농도를 자랑합니다. 단단한 두부의 부부는 자녀에게 철분 1일 권장량의 약 14%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거나 짭짤한 두부는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순두부는 스무디에 섞거나 바나나, 아보카도 또는 치즈와 함께 드세요. 단단한 두부를 깍둑 썰기하여 수프에 넣거나 좋아하는 부드러운 재료와 함께 볶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단단한 두부를 손으로 부수고 잘게 썬 피망, 토마토, 양파 등 좋아하는 부드러운 야채와 함께 스크램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콩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경우 두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알레르기가 가족에게 발생하면 소아과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둘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1살짜리 아이에게 먹일 환상적인 음식입니다. 크림 같은 질감은 이 과도기에 특히 도움이 되며 인상적인 영양 성분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유아 칼로리의 40%는 지방에서 얻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아이의 두뇌와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잘게 썬 생 아보카도 반컵은 약 9g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모유 수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답변 드립니다. 모유가 신생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영양학적, 면역학적으로 가장 적당한 영양 형태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모유 수유에 대한 엄마의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쉽게 인공 영양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가 아기와 엄마에게 주는 심리적 측면의 장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아기 인생의 첫 6개월 동안은 절대적으로 모유 수유가 필요합니다. 아늑하고 깜깜한 엄마의 자궁에서 밀려나온 아기는 밝은 빛과 시끄러운 소리, 낯선 냄새에 갑자기 한꺼번에 노출돼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엄마의 두 팔로 아기를 편안하게 안아서 엄마의 몸이 만들어내는 모유의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출생 후의 아기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는 새로운 세상에 나와 적응해 갈 때까지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해하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며 엄마로부터 느끼는 친밀감은 아기에게 스스로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줘 세상과의 단절감 극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힘들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하지 않는 산모에 비해 산후 회복이 빠릅니다. 모유 수유는 임신 시 커졌던 자궁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켜 6주 이내에 임신 전 자궁 사이즈로 회복 가능하게 해주며 산후 출혈도 감소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젖을 먹이는 동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젖을 먹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모유 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모자간 사랑 본딩을 더 굳건히 형성되게 하므로 아기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엄마의 산후 우울증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아기가 젖을 빨면 나오는 젖분비 호르몬은 배란을 억제시켜 자연 피임 효과도 생기게 되며 칼슘 대사를 촉진시켜 골다공증 발생률이 줄어들고 난소암과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 암연구 기금에서도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병 위험성을 약 5% 정도 감소시켜주고 수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소아과학회와 미국 소아과학회 그리고 우리나라 소아과학회에서도 모유 수유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24개월까지 모유 수유하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아비만인데요. 많이들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소아비만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성인 비만의 경우 지방세포 수는 정상이고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것이지만 소아비만은 성장 시기에 있으므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지방의 세포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 세포 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만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그 합병증들 때문인데요. 다양한 대사증후군 즉 고지혈증, 지방간, 혹은 고혈압 등 심혈관계 합병증 등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만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신장이 크는 것을 막습니다.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 관절이나 성장판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소아비만 극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습관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아이에게 엄격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열량을 제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수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빨리 먹는 것은 과식과 폭식을 조장하므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기 쉬운 외식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식습관과 함께 생활습관의 교정도 동반돼야 합니다.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미디어를 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면 부족은 비만과 관련된 체내 각종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이어트 병원에서도 규칙적인 수면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